네, 두 사람의 얼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은 문무일 검찰총장이고 왼쪽에 있는 검사, 저 사람이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제 영장을 발부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실질 심사를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바로 목전에 둔 고위직 현역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망은 변창훈 검사. 왜 투신을 한 겁니까? 네, 어제 조금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그 중앙지검에서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그 변 검사가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 통상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검사실에 있다 검사랑 같이 가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조금 약간 그 본인을 배려해주는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검사도 변호사하고 의논할 게 있습니까? 뭐 일단 본인에 관한 사건이니까 그렇군요. 본인이 예. 피해자를 조사를 받고 특히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그 선임한 변호인하고 이제 1시 정도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하고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에서 그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평소에 자, 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 그러니까는 평소에 지금 수사를 받고 이 상황, 이 지금 혐의 사실이 국정원 수사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라고 좀 억울함을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최국장님, 이거를 뭐 복잡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책을 몇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좀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내용인데 좀 그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13년에 이제 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그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4년 전이면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이후에. 출범 이후에 수사를 했는데 예. 그 수사 대상이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네. 댓글 사건이니까. 근데 이 변창훈 검사는 그때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던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숨을 끊은 변창훈 검사는 당시에 국정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던 검사였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일하다가 국정원으로 파견 나가 있던 검사예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네, 네. 국정원에서 이 수사를 방어해야 되는 거죠. 국정원은. 예. 당연히 할 일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수사를 어떻게 예. 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실무적으로 그걸 기획한 검사라고 이 사람은. 그 기획이라는 게 뭐냐면 위장 사무실, 지금 말로는 위장 사무실이라고 그러지만 국정원 입장에서 본다면 네. 자기네들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사무실이에요. 네. 그 사무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수사에 대응을 하자 하는 걸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관련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에 관련자들한테 검찰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진술을 해라 하는 거를 이 사람이 교육을 시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변창훈 검사가 했던 일이 불법적인 일이었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수사를 방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 당시에 국정원이나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자기네들은 방어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변창훈 검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그 자리에 파견 나가 있더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변창훈 검사는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 그렇다면은- 점에서 이제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일이 마치 이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듯이 네. 어떨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똑같은 일인데요. 네. 똑같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정권이 바뀌면 이 손바닥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석을 그렇게 팩트 하는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무실을 만들고 근데 그 사무실이 위장 사무실이냐 아니면 검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사무실이냐 하는 해석 차이가 있는 거지 사무실 만든 것까지는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가 서울 고검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엘리트 코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고검 검사면 어느 정도 지위예요? 고검이 사실 그러니까 예. 실제 이렇게 어떤 피의자를 불러서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네. 일선청에서 만약에 불기소를 하면은 네. 기소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만 다시 이렇게 그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사들 한직입니까, 입장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 고검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뭐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한직으로 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네. 검사장으로 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서요? 이 그렇죠. 변창훈 네, 검사가? 올해 이제 8월 인사에서 사실 예. 그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였는데 네. 고검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제 그 이유가 예. 이 과거 이제 국정원 파견 전력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었거든요. 자, 양 기자. 네. 우리가 과거 일을 조금만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과거 한 20년 사이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이 있었죠. 예, 제가 사실 그 법조 출입한 지 이제 3년 돼 가는데 네. 제가 기억하는 사례도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당장 일단 뭐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는 사례를 들자면은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 그 자살을 하면서 리스트를 남기고 그것 때문에 몇 년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정말 그 파문이 사람도 크지 수사를 않았습니까? 받다가 자살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이제 예.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롯데그룹의 이인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자살을 했고, 또 이 정부 들어서서도 불과 사실 이 사건 일주일 전에 그 비슷한 피의 사실로 이제 국정원 직원, 변호사 출신이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물론 일반 예. 기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그거는 이제 충격이 큰데 현직 검사가 자살한 건 이번이 이번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에 저도 한 최근 30년 동안 네. 제가 이제 이 직장생활 하면서 검사가 현직 검사가 자살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20년 이상 동안 검사 생활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피의자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 이 검사가 투신 자살했다는 거 좀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아닙니다. 죄가 있다라고 단정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조사를 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지금 앞두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최 원장님. 예. 눈앞에 뻔히 칼끝이 보이고 목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내가 저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다. 예. 뭐 지금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심정이 드는데,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라고 주위에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억울하다면은 절대 자살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고,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들이 억울하게 당했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또 빛을 보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또 옷을 벗으면 다시 변호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호소하면서도 이렇게 자살을 감행했다. 모든 걸 뒤집어 쓴 건지 희생양인 건지 이런저런 좀 마음감이 좀 교차합니다. 조금만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이 어제 그 자살한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표적인 공안통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초년 시절부터 공안부에 주로 있었고 공안통이라고 네. 하는 것은 가령 간첩 수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대공수사. 선거 사범을 네. 이제 수사를 한다든지 예. 그런 쪽에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노조도 네. 들여다보는 쪽이 공안검사죠. 예, 사실 이게 좀 변호사 개업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은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 나가면 정말 돈을 많이 벌거든요. 예. 근데 공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뭐 오로지 그 나라를 위한 사명감으로 일을 애국심으로 한다. 일하는 데다? 네, 그런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안통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국정원도 파견을 갔을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 공안 수사를 본인이 지금 받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뭐 위장 사무실을 만들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어떤 증거를 추적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정원 압수수색할 때는 법에 따라서 국정원이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혀 수사기관이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압수수색을 할 때 조금 타협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어주겠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와서는 다 이제 뭐 증거 조작이다, 뭐 어떤 뭐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약간은 조금 뭐 파렴치범, 적폐 세력으로 이제 몰린다라고 본인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압박감과 치욕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국장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강압 수사다 또는 뭐 하명 수사다. 하명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에 지시해서 이제 그 수사가 이루어진다.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다. 자, 뭐 그런데 이런 거라고 봐야죠.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사와 네. 박근혜 정부 검사가 두 패로 나눠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흔히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오해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사는요 공무원입니다. 네. 공무원이고 또 무슨 얘기냐면 사법부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왜 법률에 보면 있잖아요. 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검사는 그거 아니거든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정부에서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지휘 아래 또는 뭐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검사장들이 지휘 아래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대통령이 검사 이거는요. 공무원은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그 정파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또 지금 정부. 근데 이 정부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적폐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조금 더 하여튼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과거 정권에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그게 발목을 잡아서 이 정권에서 뭐 크게 빛을 못 보는 그런 검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TF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TF에서 넘어온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의 칼을 검찰이 쥐고 그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이제 현 정부에서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심사를 그 변검사가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 통상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검사실에 있다 검사랑 같이 가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조금 약간 그 본인을 배려해주는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검사도 변호사하고 의논할 게 있습니까? 뭐 일단 본인에 관한 사건이니까 그렇군요. 본인이 예. 피해자를 조사를 받고 특히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그 선임한 변호인하고 이제 1시 정도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하고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에서 그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평소에 자, 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 그러니까는 평소에 지금 수사를 받고 이 상황, 이 지금 혐의 사실이 국정원 수사 댓글 네, 두 사람의 얼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은 문무일 검찰총장이고 왼쪽에 있는 검사, 저 사람이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제 영장을 발부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실질 심사를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바로 목전에 둔 고위직 현역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망은 변창훈 검사. 왜 투신을 한 겁니까? 네, 어제 조금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오후 3시에 그 중앙지검에서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 그 당시에 국정원이나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자기네들은 방어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변창훈 검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그 자리에 파견 나가 있더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변창훈 검사는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 그렇다면은- 점에서 이제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일이 마치 이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듯이 네. 어떨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똑같은 일인데요. 네. 똑같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정권이 바뀌면 이 손바닥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석을 그렇게 팩트 하는 것이다.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무실을 만들고 근데 그 사무실이 위장 사무실이냐 아니면 검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사무실이냐 하는 해석 차이가 있는 거지 사무실 만든 것까지는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가 서울 고검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엘리트 코스로 알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라고 좀 억울함을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최 국장님, 이거를 뭐 복잡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책을 몇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좀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내용인데 좀 그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13년에 이제 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그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4년 전이면 이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때 정부 출범 이후에. 출범 이후에 수사를 했는데 예. 그 수사 대상이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네. 댓글 사건이니까. 근데 이 변창훈 검사는 그때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던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숨을 끊은 변창훈 검사는 당시에 국정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던 검사였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일하다가 국정원으로 파견 나가 있던 검사예요. 아, 예. 그러니까 국정원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네, 네. 국정원에서 이 수사를 방어해야 되는 거죠. 국정원은. 예. 당연히 할 일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수사를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실무적으로 그걸 기획한 검사라고 이 사람은. 그 기획이라는 게 뭐냐면 위장 사무실, 지금 말로는 위장 사무실이라고 그러지만 국정원 입장에서 본다면 네. 자기네들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사무실이에요. 네. 그 사무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수사에 대응을 하자 하는 걸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관련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에 관련자들한테 검찰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진술을 해라 하는 거를 이 사람이 교육을 시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변창훈 검사가 했던 일이 불법적인 일이었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수사를 방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